펜탁스 67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 들고서 촬영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를 이제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서 렌즈 소개들을 좀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그 웨이스트 레벨 있지 않습니까? 그 내려다보고 촬영할 수 있는 그 웨이스트 레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웨이스트 레벨에 대한 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호기심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웨이스트 레벨을 좀 많이들 촬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영상을 사실 한 1년 전쯤 봤어요.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거 말고도 더 급한 것들이 굉장히 그 촬영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펜탁스 67에 대해서 좀 올리면서 이제 같이 언급을 해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그 웨이스트 레벨로 이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좀 다른 사람들하고 그 촬영하는 모습도 좀 다르고, 이렇게 봤었을 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요, 대부분이 그 촬영을 하실 때들 거의 다 이렇게 찍잖아요. 거의 뭐 100%에 가깝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촬영 방식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누군가 이제 봤겠죠.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고, 그리고 나서 그 촬영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촬영을 하나,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. 그러다가 웨이스트 레벨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서 이제 이 웨이스트 레벨을 그 장착을 해서 좀 촬영을 하는데요. 이 웨이스트 레벨 있지 않습니까?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, 이거. 일단 문제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전까지 그 영상들을 그 찍으면서 뭘 들고 찍진 않잖아요. 사실 저 대본 안 쓰거든요. 대본 안 쓰는데 이번 거는 이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문제점을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펜탁스 67을 이렇게 들고서 이 팔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도 진동이 와가지고서 그 초점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뭐 95% 이상이다.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 이상에는 그 정도로 이 들고 찍는 것도 위험한데, 심지어 이 웨이스트 레벨을 장착을 하면요,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고 찍어야 됩니다. 이건 초점이 더 나갑니다. 펜탁스 67에는요 이 TTL 노출계가 안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피사체를 파인더 상으로 그 딱 보면서 거기서 지시하는 노출을 그 따라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, 이 노출계를 일단 볼 수가 없어요. 왜? 이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.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맞추겠죠. 맞추고서 릴리즈를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아마 그 손으로 누르시게 될 건데, 이런 식으로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은요 그냥 그 초점 나가버립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카메라 안에 그 필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가 필름 한 카트를 그 버릴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눌러봐 드릴게요. 자, 잘 보이시죠? 이 정도면 셔터를 탁 치면서 제 배에 지금 진동이 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움직였다는 걸 제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야, 목에다가 줄 걸면 되지 않아?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목에다 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시 움직입니다. 제가 삼각대를 세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내려다 봅니다.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이거 안 보셨을 거예요. 릴리즈 줄. 그 상태에서 이러고 누릅니다. 자,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. 그 자세로. 이렇게 누르는 것하고 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블로그나 카페에서 올려진 사진들 대부분 이렇잖아요. 이렇게 누르고 다니면서 찍으면서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거 보고서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초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정확하게 찍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. 또 하나 가장 큰 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노출계입니다. 노출을 볼 수가 없어요. 이 카메라를 굳이 이거를 웨이스트 레벨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노출을 잡을 수가 없어요. 만약에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있다고 하면 바로 네가필름이거든요. 네가필름은 노출 관용도 그 폭 안에 있으면은요, 노출이 좀 부족하거나 그 과다가 돼도요, 어느 정도 그 현상이나 인화 과정에서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슬라이드 필름은 노출 관용도가요, 약 한 3분의 1에서 많아봐야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
그 관용도 폭을 딱 벗어나 버리잖아요. 그냥 사진 망하는 거예요. 그냥 바로. 슬라이드 필름을 넣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누르고 다니는 거 그건 그냥 길바닥에 돈 버리고 다니는 거나 좀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절대로 본인이 이 노출을 알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웨이스트 레벨을 쓰시면 안 됩니다. 아까 그 셔터 진동도 문제지만은 노출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이번에는 보이는 상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요. 그 웨이스트 레벨로 그 촬영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물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요. 이쪽에 있는 물체는 2일이 보입니다. 상에 그렇게 맺혀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체는 2일이 보입니다. 이게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구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왜? 저쪽에서 보여가지고서 저쪽을 좀 더 간격을 넓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자, 이번에는 우리가 그 피사체를 발견한 후의 그 과정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촬영을 다닐 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저 괜찮네 그러고 눈에 띌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. 이 키 위치에서 본 상태예요. 그런데 촬영은 여기서 되잖아요.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뜻하지 않은 방해 물체들이 찍혀요. 이건 무슨 얘기냐? 이 웨이스트 레벨로 촬영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내가 본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촬영된 위치하고의 그 차이를 알게 돼요.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. 위에서 본 것보다 밑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?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행운이라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오는 그 행운하고요. 그 경험이 적거나 이제 배우는 단계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행운하고는 질과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. 그거를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. 그러니 이 위치, 내 눈으로 본 거하고 실질적으로 촬영되는 그 웨이스트 레벨의 그 위치하고 이 차이를 모르면은 이 웨이스트 레벨을 쓰시면 안 됩니다. 자, 제가 그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웨이스트 레벨을 그 장착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장착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망가뜨리는 그 지름길이거든요. 그러니 가급적이면 이 웨이스트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? 노출계 있잖아요. 여기에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 노출계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이 웨이스트 레벨로 그 촬영을 한다는 건 전 좀 무리라고 보고요. 일단 그 상도 좌우가 반전돼서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웨이스트 레벨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삼가하셨음 싶은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해 드리니까요. 이 영상을 참고해 두셨다가 앞으로 촬영에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